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혁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학이라는 게 다양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러한 호기심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물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어디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두 가지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냈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첫 번째 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칠판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네, 바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과학 첫 시간이죠, 그쵸? 원래 이제 중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사실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 입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치는 모든 시험 하나하나가 대학 입시로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쵸? 네, 아무튼 잔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우리 이제 수업을 해볼 건데, 우리 고등학교 과학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분 중등과학을 기본적으로 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등과학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중등과학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복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중등과학에 대한 복습을 하고, 그러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란 무엇인가.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스스로 한번 잘 상기를 해보십시오. 원자란 무엇이었지? 원자란 무엇이냐면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알갱이, 이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들어간다면은, 이 원자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그리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분포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정도.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다. 각각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은 우리가 이 중학교 과정 때 배웠던 원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등과학 체크리스트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질은 어떻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했다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면, 물질이 활발해진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물질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는 것이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자그마한 알갱이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오늘 수업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갈 소단원명은 무엇이냐면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입니다. 지금 이 단원명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번 단원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해 배우겠구나.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소의 생성.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수소, 산소, 탄소, 뭐 아니면 철, 뭐 금, 이런 것들이 원소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생겨났는가,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원소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주의 시작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자연스럽게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 구성은 우주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딱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작된 우주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가를 시간 흐름대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민영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민영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알아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죠. 유심히 들여다봐야겠죠. 민영쌤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유심히 들여다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충분히 들여다봤어. 하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민영쌤의 이 자서전을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이제 자서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저희 어머니께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본다. 이렇게 두 가지 스텝을 거쳐서 민영쌤에 대해 알아본다면은 가장 민영쌤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내가 우주가 어떤 건지 궁금해.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우주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겠죠. 유심히 살펴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심히 살펴봤지만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우주의 자서전을 보면 된다. 근데 사실 이 우주의 자서전이 있나요? 없죠. 우주는 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자서전을 쓰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주가 이 워낙 인기 스타다 보니까는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우리는 천문학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자서전을 대신 썼어요. 그래서 사실 확정된 이론은 없습니다. 그냥 유력한 이론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유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론이 뭐냐면은 네 글자로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지 대충 정리가 됐죠. 일단은 우주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빅뱅 이론, 우주의 자서전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주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기, 유심히 들여다보기 과정입니다. 지금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면은 일단 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렇죠? 그 천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별이 될 거예요. 별.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별을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행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우주는 잘 살펴보니까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이 별과 행성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봤을 때 이 별과 행성은 기본적으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했었죠. 그래서 이 별과 행성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중학교 내용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원자 핵과 전자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때 조금 더 붙이자면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중학교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다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전자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고요. 우리가 더 들여다볼 녀석은 원자 핵입니다. 이 원자 핵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얘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자 핵이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녀석이랑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원자다. 그 중에서 이 녀석이 원자 핵이다 라고 했는데, 얘를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얘를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요런 작은 알갱이들이 서로 뭉쳐있는 그런 형태로 생겨먹었어요. 빨간 녀석이 뭐 양성자라고 한다면은 이 흰 녀석은 중성자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자 핵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 녀석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로 배우는 내용이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면밀히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중성자와 양성자라고 하는 녀석은
또 이 쿼크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쿼크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입자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쿼크가 또 더 들여다봤더니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요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우주를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쿼크까지 오게 된다. 이것보다 더 쪼개지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이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한다 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활발해진단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전자가 그냥 도망가 버려. 뭐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온도가 또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이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얘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결합해 있는데, 얘네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분리돼 버린다 이거야. 당연히 이 양성자 한 덩어리도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양성자는 이제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개의 쿼크로 분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알겠죠? 근데 굉장히 온도가 많이 높아야 돼요. 막 진짜 수천만 도 정도가 아니야. 더 높아져야 돼. 알겠죠? 요 정도로 알아두면 우주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속속들이 파헤쳐봤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본다 했어요? 두 번째는 우주의 자서전, 우주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죠. 네. 우주의 자서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 빅뱅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요. 이 빅뱅 이론의 대전제가 뭐냐? 가장 그 근본에 깔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시작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우주 공간은 무한하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사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한하지 않고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상상이 가시나요? 공간이라는 것이 한정적이지 않고 무한히 펼쳐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더 당연하게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요. 시간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시간에도 시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간도 무한한 게 아니라 어떤 시작 지점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이상한 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빅뱅 이론이라서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빅뱅 이론의 다양한 근거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하여튼 뭐 처음엔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할 때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기로 했잖아. 그럼 가장 처음으로 가봅시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 지점에서는 이 우주가 어땠는가?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처음에 엄청나게 작았다.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지점에 뭉쳐있는 그 상태가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이 우주의 시작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작았던 우주가 지금은 굉장히 크잖아.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작았던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봐봐. 한 점에 이 우주의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완전 응축되어 있었어. 근데 우주가 점점 커져. 그럼 공간이 점점 커지잖아. 그럼 좀 널널해지잖아. 그러면은 좀 에너지가 넓게 분포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앞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게 된다 했죠. 그렇죠? 굉장히 초고온일 때 그런 상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하여튼 원자핵과 전자 따로따로 분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전자는 더 분리가 될 수 없어. 왜냐면 이 전자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근데 원자핵은 분리가 될 수가 있죠. 원자핵은 이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얘네가 따로 놀게 돼. 그러다가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이 중성자와 양성자조차도 다시 이 쿼크라고 하는 녀석으로 또 쪼개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주는 이 과정을 반대로 한 거야.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쿼크도 아니었어. 쿼크도 아니었고 그냥 에너지가
초고온인 한 점에 똘똘똘똘 뭉쳐있는 상태였어. 그러다가 우주가 좀 커지게 되면서 이 쿼크라고 하는 녀석과 전자라고 하는 이 두 녀석 다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데 기본 입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전자는 뭐 아까 따로 생기는 거 없었죠. 그냥 이 쿼크가 다시 결합을 하게 돼서 세 개씩 한 조로 이루게 되면서 걔네가 중성자와 양성자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주가 더 커지면서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들이 뭉쳐지게 되면서 별과 행성을 이루게 되었다.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 과정의 역순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 빅뱅 이론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의고사와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빅뱅 이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간이 점점 팽창하고 있다,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이 빅뱅 이론인데, 근데 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우주라고 칩시다. 얘가 처음에, 얘는 아직 보지 마시고, 얘가 우주예요. 우주가 공간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커진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우주의 이 가장자리죠. 이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공간이 마구마구 만들어지더라.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원래 기존에 있던 우주는 그대로 있고, 우주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공간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공간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점점 커지게 됐다. 요렇게 생각을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공간이 공간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간이 있죠. 그럼 이 공간이 공간을 낳는 거야.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공간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죠. 이 제 손과 손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서도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죠. 근데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천천히 소량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공간이. 그래서 우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얘가 작았던 우주는 이렇게 생겼었죠. 얘가 커질 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작았던 우주의 모든 부분이 요 지점 할 거 없이 새로운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니까는 이 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좀 더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림판에서 우리 사진을 넣었어. 그럼 그 사진의 가장자리를 딱 클릭해가지고 쭉 늘려. 그러면은 만약에 민영쌤 사진을 늘렸다고 치자. 그럼 민영쌤의 눈과 눈 사이도 멀어지고, 그리고 민영쌤의 눈과 코 사이도 멀어지고, 민영쌤의 머리와 이 다리 사이도 멀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사진 늘린다고 해가지고 사진 가장자리만 쭉 커지지 않잖아. 그렇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빅뱅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빅뱅 이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왜냐면 공간과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상우주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주는 정상 상태이다. 그러니까는 무한하고 변하지 않고 아주 안정된 상태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우주론입니다. 이 정상우주론을 주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는 여러분들도 아마 알 텐데,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야 너 그럼 빅뱅 우주론이 맞으면은 증거를 내봐라. 왜 자꾸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냐,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지구로부터 이제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지구 바깥쪽에 있는 은하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지구보다 훨씬 거대하겠죠? 그랬는데 이 은하가 가만 보니까는 점점
뒤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는 빅뱅 우주론 이거 맞을 수밖에 없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태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공간 사이에서 공간이 막 나아지면서 이 천체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자들의 주장이었는데, 보니까 진짜로 은하가 멀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이 맞을 가능성이 꽤 크겠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빅뱅 이론의 증거 1 해놓고 은하가 멀어짐이라고 적지 않고 적색편이라고 적어놨죠. 이 적색편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은하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적색편이라는 현상 때문이었어요. 이 적색편이가 뭐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은하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빛은 일종의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이렇게 지구로 온단 말이야. 지구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은하가 가만히 있으면은 원래 파장이 요 정도 파장이어야 돼. 요 정도 파장. 근데 은하가 멀어지면서 빛을 내보내다 보니까는 얘가 마치 은하가 멀어지면서 파장을 내보내다 보니까는 얘가 쭉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파장이 길어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후퇴하는 물체에 의해서 나온 파장이 더 길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빅뱅 이론의 첫 번째 증거가 적색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적색편이 이 적자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 빛들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대에 있는 빛이 있어요. 그 빛들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가장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은 원래는 보라색에 가깝던 빛이 혹은 푸른색처럼 보이던 빛이 약간 빨가스름하게 변해요. 네. 그래서 적색으로 치우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적색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빅뱅 이론의 첫 번째 증거는 이 적색편이. 이것을 정리를 하면,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외부에 있는 은하에서 나온 빛의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더라. 이 말은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틀렸고 빅뱅 우주론이 맞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적색편이가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알아둡시다. 이 적색편이에 대해서.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은하랑 멀리 있는 은하가 있어. 누가 더 빠르게 멀어지는가?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허블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정식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빠르게 멀어지고, 만약에 요쯤에 은하가 한 개 있어. 요쯤에 은하가 한 개 있어. 그러면은 요 은하는 천천히 느리게 멀어진다 라는 거죠. 얘는 빠르게 멀어지고 얘는 느리게 멀어진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적색편이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빅뱅 이론의 증거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증거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선 빅뱅 이론의 증거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름부터가 조금 구리죠, 그쵸? 이 적색 편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름이 많이 구립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밑에 보면은 이 우주가 만들어진 순서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작은 점이었어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점에 에너지가 똘똘똘 뭉쳐있는 그 에너지 뭉치였다가 넓어지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어렵습니다. 통합과학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어려운 중에 속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에너지 뭉치가 있었는데 얘네가 공간이 커지게 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자, 대답해 주세요. 온도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에너지로부터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이 쿼크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뭉쳐지게 됐다. 그러고 나서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다시 합쳐지면서 원자가 됐다. 그리고 이 원자가 뭉쳐지면서 별과 행성이 됐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 있는 녀석들 중에 전자 있죠, 이 전자. 이 전자와 그 다음에 이 쿼크와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 있죠. 요 중에서 이 양성자 하나, 둘, 세 녀석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기를 띠고 있어요. 전기. 그래서 이때 당시의 우주는 안 그래도 작았는데 그 작은 우주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는 빛이 이 우주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어디로 뻗어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빛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빛의 다른 말은 전자기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전자기파가 곧 빛이에요. 빛은 곧 전자기파인데, 이 말인 즉 빛이 곧 이 전기적인 혹은 자기적인 상호작용의 일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막 지들끼리 막 난리를 치고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빛이 어디로 움직이지 못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빛이 막 갇혀 있습니다. 우주 공간 속에서 어디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원자 핵을 이루게 되고, 그 원자 핵이 떠돌아다니던 전자들을 포획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원자를 이루게 되고, 우리 중2 때 배웠죠.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이루게 되면서 전기적인 상호작용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갇혀있던 빛들이 동시에 쫙 하고 뻗어나가게 된 거야. 그 최초로 빛이 뻗어나갈 때의 흔적, 그 최초의 빛, 얘네들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은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암기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 다 이해하면 좋지. 다 이해하면 정말 천재인 것 같다, 너가. 근데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해하세요. 사실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저도 이거를 정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 이상은 쉽게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은 완전히 끝이 났고요. 자, 우리 근데 또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 모의고사에 나오는가? 제가 작년 2022년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6월 모의고사에 3번 문제와 5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3번 문제는 기억 보기가 옳은지 틀린지 요거까지만 한번 판별을 해보세요. 자, 정지 버튼 딱 누르시고 기억 보기가 맞는가 틀린가까지만 일단 풀어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정답은 맞다 틀리다. 정답은 맞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부터 태양계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일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가장 첫 번째를 보면은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본 입자는 쿼크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기본 입자 쿼크 말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였죠?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알겠죠? 자, 기본 입자 쿼크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쿼크 말고 뭐였죠? 그렇죠, 전자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만 맞다 했으면 됐어. 이 뒤에 두 개는 다음 단원이라 제가 다음 단원 수업할 때 다시 가지고 올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러고 두 번째 문제는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빨리 정지 버튼 누르고 얼른 풀어보세요. 네, 자, 풀었다고 가정하고 저는 풀이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읽어보면은 다음은 우주론에 대한 두 과학자의 서로 다른 주장이다. 자, 읽어봅시다.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 저도 처음 본 과학자인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계속 감소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렇죠? 똘똘 뭉쳐있던 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에너지가 골고루 넓은 공간에 퍼지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프레드 호일 씨가 한 말을 봅시다. 우주는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렇죠? 없던 물질이 어떻게 다시 생겨나, 그렇죠? 이거는 틀린 말. 과학자라고 해서 모두 맞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빈 공간이 생겨난다라는 말은 맞지만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어서 문제 읽어보면 두 과학자가 주장하는 우주론을 모형으로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지 가모프가 주장한 것은 우주가 커지고 있는 것, 요것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지 가모프는 기억. 자, 그 다음에 프레드 호일 씨가 한 말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단 팽창은 한데 일단 커지긴 커지는데 빈 공간에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 말은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는 얘기고 점의 개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별의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요 니은이 이 프레드 호일 씨가 한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이 니은.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수업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이 좀 유독 길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편집하고 나면은 몇 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벌써부터 좀 두렵거든요. 저는 수업이 길어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찍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보는 여러분들이 힘들잖아. 그래서 최대한 수업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첫 시간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오래 했지? 다음 수업부터는 조금 분량을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힘들게,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수업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안녕.